79쪽에 원령지로 갑니다. 원령지 하기 전에 우리 선수금을 먼저 봅시다. 선수금이 81쪽에 있습니다. 자, 토지 매수 자금 부족할 때 방법이 토지 상환 채권하고 선수금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은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할 수 있죠. 매수 자금은 부족한데 소유자들이 채권 받는 걸 기피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선수금이 있다. 자, 공사 완료 후에 조성된 토지,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나면 도로 등에 기반시설 설치하고 대지 조성합니다. 이 조성된 대지를 건설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건설업자가 주택법에 따라서 여기 아파트 짓는 겁니다. 이게 조성토지. 그 원형지는 시행자가 손 안 대고 그대로 구획해가지고 바로 넘겨주는다. 이걸 원형지라 그래요. 보통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 뭐 이런 자들입니다. 그럼 어쨌든 조성토지든 원형지든 그걸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을 미리 받는 겁니다. 원래는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거죠. 근데 사업 완료 후에 만약에 그 가액이 1천억이라면 사업 들어가기 전에 몇 년 전에 그 돈을 미리 받는 겁니다. 미리 받는 대신에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950억 이런 식으로. 그럼 건설업자는 몇 년 미리 사는 대신에 가격을 50억 할인해 주면 미리 사는 게 이익이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말한다. 미리 받는다고 해서 선수금이라는 겁니다. 선수금.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 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수금을, 그죠? 그러니까 싸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경우죠. 자, 이거 받으려는 자부터 그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받는다고 해서 선수금. 근데 선수금은 만약에 950억이라면 그 950억 전부 다 받아도 되고 아니면 500억만 미리 받고 나머지 나중에 일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은 일부였죠. 일부는 현금 지급, 나머지 일부는 채권 지급이죠. 그죠? 근데 선수금은 전부 또는 일부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일, 선전일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선수금을 미리 받을 때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까 토지 상환 채권할 때 발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 받듯이 선수금 미리 받을 때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그리고 최근 제가 좀 이따 짚어드릴 테니까 여기 보세요. 이 선수금을 시행자 입장에서는 선수금 빨리 받고 싶어요. 매수자금 부족한데 선수금을 미리 받고 싶다. 근데 일정한 조건을 갖춰줘야 받을 수 있어요. 공공시행자는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 소유권 확보하면,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권 확보하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민간 시행자는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소유권은 당연히 확보하고 저당권도 말소하고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 돼야 됩니다. 공공시행자는 100분의 10 이상 소유권만 확보하면 되고 민간 시행자는 이 조건 다 갖춰야 되는데 공사 진척률이 얼마요? 100분의 10 이상 확보. 이거 맞는 문장으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끝까지 한번 봅시다. 81쪽에 선수금. 자, 시행자. 오른쪽에 조성토지 원형지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때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걸 밑에다 선수금. 근데 선수금은 전부 또는 일부죠. 전일 동그라미 위에 선수금의 선 동그라미 줄 연결해서 선전일. 그래서 선수금 옆에 갈로하고 토일 선전일 이렇게 적어주세요. 토일 선전일. 자, 이 토일 선전일 하는 걸 오늘 벌써 몇 번째 듣잖아요. 그죠? 시험 칠 때 몇백 번은 들어요. 그죠? 몇백 번 들었는데 시험 치러 가서 생각 안 날 리가 없겠죠? 자, 그럼 선수금 받을 요건 1번에 공공시행자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 소유권 확보. 2번 민간시행자 소유권 확보 저당권 말소 공사 진척률 100분의 10 이상. 민간시행자가 더 까다롭죠? 자, 다음 이래서 토지 매수자금 부족 방법 토지 상환 채권하고 선수금을 보셨어요. 이번에 또 한 가지 원형지하고 조성토지 두 가지 봅니다.
원영지가 뭐죠? 시행자가 손 안 대고 그대로 구획해서 바로 넘겨주는 땅. 이걸 원영지. 조성토지는 시행자가 조성사업 다 해가지고 대지 조성해가지고 넘겨주는 땅. 이걸 조성토지. 자,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하는 거 조성토지가 사실 본질이겠죠. 그죠? 원영지는 손 안 대고 그대로 넘겨주는 땅입니다. 그래서 원영지의 정의가 뭐다?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대로 넘겨주는 땅. 다음에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어떤 토지를 구역해서 손 안 대고 그대로 넘겨주는 땅. 이게 원영지입니다. 누구에게 넘겨줘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뭐 이런 자들. 복합개발 공모 선정자, 이런 자들. 자, 우리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 원주시청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나가보니까요, 시청이 저 산 밑에 있고, 그 앞에 쭉 보니까 공공기관들 쭉 있고, 상업용지 있고, 다 그 도시개발 사업에 생긴 거죠. 원래 논밭 들판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용 방식으로 해서. 그런데 시청 청사 용지로 각종 공공시설 용지로 넘겨주는 땅, 이거 뭐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원영지로 그냥 넘겨줄 수도 있고, 시행자가 대지 조성 다 해서 넘겨줄 수도 있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누구죠? 공공주체죠. 공공기관에다 넘겨주는 땅, 원영지 그대로. 그럼 이렇게 원영지를 넘겨주면 이 원영지 공급받은 자가 자기가 알아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받은 자가 곧 원영지 개발자가 되는 거죠. 시행자는 땅을 그대로 넘겨주고 그 원영지 공급받은 자가 자기가 알아서 개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자 공급받은 자가 곧 원영지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자에게 또 넘겨줄 수 있어요. 원영지 그대로. 자, 구파발에 거기 가면 은평 뉴타운 공사할 때, 그죠? 그럼 여기 학교 용지로 해가지고 학교 재단에다 넘겨준다. 그럼 그 중에 선정된 자,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그룹에서 여기를 하나고등학교 짓는다. 그러면 시행자가 손 안 대고 그대로 원영지로 해가지고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공급받은 자 하나금융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학교 용지로 개발하는 거죠. 그죠? 자, 이들에게 넘겨준다. 근데 가만히 봐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나오는데요. 정부 출연기관은 없죠. 이게 25에 떠났어요. 아까 우리 저 앞에 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위탁시행 이런 거 나올 때 정부 출연기관도 따라 붙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공공기관인데 정부 출연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닌 자는 공급받은 자, 아닌 자는 해서 이거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이런 건 틀려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공법에 그 많은가 하는데 여기서 공공기관인데 정부 출연기관 없다. 이걸 누가 알고 시험치를 갖겠어요. 그죠?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공법은 점수 너무 잘 나오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죠? 2차 과목 가운데 공법이 다른 점수 끌어내리는 과목입니다. 먼저 중개사법이 보통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7, 80점 이상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법이 적게 나와야 되는데 틀리게 하는 문제로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요, 기출문제 나왔는 거는 요거는 맞는데 요건 아니다.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원영지로 그대로 넘겨주는 땅 면적은 전체 면적의 얼마? 아까 토지상환채권은 2분의 1 이내 그랬죠? 원영지는 3분의 1 이내거든요. 이게 둘 다 시험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외워두면 이쪽에도 저쪽에도 다 써먹는 겁니다. 보실까요? 자, 원영지를 넘겨주는 땅은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말로 3분의 1 이내죠. 시험 3번 나왔어요. 토의 1, 원 3일. 토지상환채권은 2분의 1 이내. 원영지는 3분의 1 이내. 저쪽에서도 한 3번 나왔고 이쪽에도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토의 1, 원 3일. 예. 자, 역시 원영지를 공급할 때는 시행자가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자, 우리 지금 여기 쭉 보시다시피 무슨 돈하고 관계되거나 토지하고 관계되거나 이거 전부 다 지정권자 승인받는다죠. 그죠? 자, 이런 거는 뭐 아직 할 필요 없고. 그럼 원영지로 넘겨주면 그 원영지 넘겨받은 자가 자기가 알아서 개발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그룹에다가 학교 용지로 넘겨준다. 그 시행자가 손 안 대고 그대로 구역해서 여기 넘겨준다 이겁니다. 그럼 이자가 알아서 개발하는 거죠. 근데 지정권자가 자, 시행자가 원영지로 해서 일을 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면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진입도로 건설할 거냐? 그 다음에 옆에 공원 같은 거 만들 거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럼 지정권자가 승인할 때 이거 하겠다면 승인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맞다. 하여튼 공법에 조건 붙일 수 있다면 전부 다 맞다 그러면 돼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매각 제한이 나옵니다. 이거 잠시 두고 우리 책을 잠깐 보죠. 79쪽에 원령지 공급. 자, 원령지가 뭐라고요? 옆에다 적어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이렇게 적어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그대로 넘겨주는 토지요. 자, 둘째 줄에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원령지를 공급 개발. 자, 원령지 공급받는 자가 누구죠? 1번에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기관 옆에다 정부 출연기관 X. 정부 출연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공사, 복합개발 공모 선정자. 복합개발 공모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청 앞에 쭉 가다가요. 여기는 상업용지로. 그럼 이 지역을 상업용지로 개발하고서는 어떤 건설회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동네를 어떻게 개발할까? 공모를 해요. 그래서 여러 건설업자에게 자기도 어떻게 개발하겠다 공모를 해서 그 중에 선정된 자에게 원령지 그대로 넘겨준다 이겁니다. 자, 2번 원령지 면적 얼마요? 3분의 1이네. 맨 앞에 원 동그라미 3일 동그라미. 그럼 밑에 적어요. 토의 1, 원 3일. 아까 토지상환 조건이 2분의 1이었죠? 원령지는 3분의 1이다. 그걸 서로 바꾸면 틀리는 거죠. 자, 2번 둘째 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번 공급계획 작성 제출. 자, 시행자가 원령지 공급계획 작성 제출. 그리고 승인받는 거죠. 자, 그 다음 80쪽에 매각 제한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법은요, 수업에는 언급한 거 외에는 보시지 마세요. 그죠? 중간에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시간 아깝습니다. 그죠? 그거 언급한 것만 반복해서 자꾸 보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두꺼운 책을 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매각 제한이 나옵니다. 이 원령지 넘겨받은 자가 그걸 재빨리 팔아가지고 땅 장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각 제한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잠깐 봐요. 원령지 공급받은 자, 다른 말로 원령지 개발자는 그 원령지를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지금 이거는 법조문입니다. 그럼 10년 범위 안에 대통령령 기간이 바로 이겁니다. 자,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 공급계약일로부터는 10년. 자, 봐요. 원령지를 공급하면 시행자하고 원령지 공급 개발자하고 공급계약 체결하죠. 공급계약이요. 그럼 공급받고 나서 공사하잖아요. 그죠? 공사 다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겠죠. 자, 공급계약을 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어느 게 먼저입니까? 계약일이 먼저죠. 토지 공급받는 게 먼저죠. 그러고 나서 사업 다 끝나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몇 년? 연날로부터 몇 년? 5년. 공급계약일로부터 몇 년? 10년. 이게 먼저니까요. 이날로부터는 최대 5년, 이날로부터는 10년.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결국 뭐냐, 이건 좀 말을 어렵게 전하돼요.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그때부터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일로부터는 10년,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그때부터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계약일로부터는 아직 7년밖에 안 됐는데 공사 완료 공고가 빨리 돼가지고 공사 완료 공고 해가지고 5년이 지났다 이겁니다. 현재 7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끝났죠. 10년하고 5년 사이에 하나 먼저 끝났죠. 그죠? 근데 이때부터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매각할 수 없다. 결국 하나라도 끝나면 그때부터 매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매각 제한입니다. 다만 원령지 공급받은 자가 국가지자체일 때는 제외. 그럼 국가지자체는 매각 제한 받지 않는다. 국가지자체는 공급계약하고 얼마 안 됐는데 매각해도 된다. 여기서 세 번 넣었어요. 결국 국가지자체는 결국 이런 게 뭡니까?
투기 방지하려는 거죠. 그죠? 근데 국가지자체가 투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각 제한 받지 않는다. 법에서는 10년 범위 안에 놓고 대통령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그때부터 매각할 수 있다. 근데 국가지자체라면 그 기간 안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 매각 제한 받지 않는다. 근데 밑에 뭐예요? 원용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용지를 매각할 수 없다. 맞다? 틀린다? 틀린다. 좀 전에 지자체라 그랬죠. 지자체는 매각 제한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기간 안에 매각할 수 없다 하시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공급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였잖아요. 매각 제한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 기간 안에 매각할 수 없다니까 틀렸다. 여기 34회 문제였다. 자, 근데 어떤 자가요, 이 기간 안에 매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각 제한 기간 7년이면 현재 6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걸 만약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그 원용지 개발자에게 시정 요구를 해야 돼요. 바로 계약 해지하면 안 되고, 위반했다고 바로 계약 해지하면 안 되고, 일단 시정 요구를 먼저 해야 돼요. 몇 회 이상? 2회 이상 시정 요구합니다. 그 시정 요구 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34회 문제, 자, 매각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 요구 없이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시정 요구 해야 되죠, 그죠? 시정 요구 없이 해지할 수 있다면 틀렸다는 겁니다. 시정 요구 2회 이상 시정 요구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매각자 원용지 개발자 10년 범위 안에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는 5년,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그 둘째 줄에 관로 속에 보여. 국가지자체 제외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국가지자체 제외 밑에 이걸 매각 제한 받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국가지자체는 매각 제한 받지 않는다죠, 그죠? 그래서 아까 문제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 안에 매각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렸다. 지자체는 이 기간 안에도 매각 제한 받지 않으니까 매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관로 속에, 우리는 관로 속에 있는 거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그게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5번 갑니다. 저 밑에 6번 가봐요. 시행자, 다음에 해당, 그때는 2회 이상 시정 요구. 다음 둘, 시정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정 요구 해야 되죠? 자, 밑에다 적어요. 시정 요구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시정 요구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원용지 개발자 선정 방법. 아까 원용지는 처음부터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원칙이 수의계약입니다. 공급반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좀 이따 나오지만 조성토지는 시행자가 대지 조성해가지고 건설업자한테 넘겨준다. 조성토지는 아파트 용지로 넘겨주면 건설업자가 여러 있으면 경쟁입찰 붙이겠죠, 그죠? 그래서 조성토지는 원칙이 경쟁입찰입니다. 근데 원용지는 어때요? 처음부터 법으로 공급받을 시행자가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원용지는 원칙이 수의계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수의계약.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는 경쟁입찰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평뉴타운에 학교 용지로 해가지고 넘겨주려 하는데 학교 재단이 여러 개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럼 경쟁입찰 붙일 수 있는 거죠. 원주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업도시하고 만들었는데 공장 용지로 공급하는데 여러 공장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경쟁입찰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원칙은 수의계약인데 학교나 공장 부지는 경쟁입찰 방법을 할 수 있다. 근데 경쟁입찰을 했는데 2회 이상 입찰됐을 때는 자, 학교 용지로 내놨는데요. 신청자가
하나금융그룹 하나밖에 없다 겁니다. 그럼 경쟁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게 2배 이상 유찰돼요. 그때는 그만 하나 딱 정해서 그 자리에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자, 좀 이따가요. 조성토지는 원칙이 경쟁입찰이고 예외로 추첨하고 수의계약 2개가 나와요. 근데 원형제는 원칙이 수의계약이고 학교나 공장 부지는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교재 보세요. 둘째 줄에 원칙이 뭐라고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밑에 경쟁입찰 X. 근데 이번에 학교 공장 부지는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자, 원형지 공급 가격입니다. 어떤 가격으로 넘겨줄 거냐? 자, 은평 뉴타운의 학교 용지로 하나그룹에다 넘겨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 토지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감정 가격만 받으면 됩니까? 시행자가? 그럼 감정 가격이 100억이면 이 100억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 신도시 건설하면요, 도로, 용지, 공원, 그죠? 이런 거 주변에 많이 하잖아요.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죠. 그럼 하나그룹에서는 100억짜리 토지 땅값만 100억 감정 가격만 딱 내고 나머지는 공짜로 무임승차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 가격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그래서 기반시설 공사비를 산정해가지고 30억이 분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 더한 금액 13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금액을 준다 아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한다. 그럼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밀당을 하는 거죠. 그죠? 130원 나왔고 더 받고 덜 받고 밀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한다. 근데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한다? 틀렸다. 왜?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요게 빠졌다는 거죠. 그죠? 요게 26개 때 나왔어요. 그럼 요거 100억이면 100억만 받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기반시설 공사비 30억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 요게 26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2개를 더한 금액 나눠놓고 둘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거죠. 그럼 약간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여기 34회 문제, 2년 전의 문제는요, 감정 가격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 조례로 정한다? 틀렸죠. 둘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조례로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개발법 맨 뒤에 가면 도시개발채권이라고 나와요. 시도의사가 발행하는 거거든요. 거기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 상환, 원형지 요거 하고 도시개발채권하고 하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시도의사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죠? 요거 놔놓고 둘이서 협의해서 정하는 거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놓고 교재 한번 보시죠. 원형지 공급 가격, 감정 가격,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적어요. 감정 가격으로 한다, X. 감정 가격으로 한다면 틀리죠?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해야죠. 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밑줄 쫙 긋고, 밑에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X.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 아니죠?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시험에, 그죠?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원형지 다 봤습니다. 원형지 끝났으면 조성토지 봐야 되죠. 자, 아까 왜 매수자금 부족 방법이 토지상환채권하고 선수금이 있었죠. 이번에는 토지는 원형지하고 조성토지, 그죠? 원형지는 그대로 넘겨주는 땅, 조성토지는 시행자가 조성사업해서 넘겨주는 땅.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죠. 자, 맨 밑에 갑니다. 조성토지. 그럼 시행자가 사업 다 끝내서 조성한 토지를 건설업자 등에 넘겨주는데 어떻게 넘겨줄 거냐?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 다 끝나고 나면 그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되겠죠. 그죠? 조성토지 어떻게 공급할 거냐? 공급계획 작성에 승인 받았으니까 승인 받은 대로 공급해야 되겠죠. 그죠? 공급 방법이 뭐다? 원칙은 경쟁입찰. 아까 원형지는 원칙이 뭐였어요? 수의계약. 예외로 학교 공장 부지는 경쟁입찰.
이 이상 유설되면 수의계약. 근데 조성토지는, 자, 동탄 신도시에 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하고 대지 조성했어요. 이 조성토지를 건설업자 등한테 매각한다 이겁니다. 그럼 많은 건설업자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럼 경쟁입찰 붙여서 경쟁을 붙이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원칙이 경쟁입찰이다. 근데 원칙은 수의계약하면 틀리죠. 아까 원용지가 원칙이 수의계약이었죠. 조성토지는 원칙이 경쟁입찰이죠, 그죠? 어디서 봤던 것은 그좀 문제를 냅니다. 근데 경쟁입찰을 붙이면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추천 방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그럼 이거 서민주택이죠. 서민주택 용지로 택지를 공급하자는데 경쟁입찰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그 공급하는 서민들이 비싼 가격으로 택지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경쟁입찰 안 붙이고 처음부터 시행자가 가격을 얼마, 예를 들어서 뭐 2억 이런 식으로 정하면 그 토지로 그 가격을 공급합니다. 근데 서로 살려고 여러 명이 들어오면 어떡한다? 추첨하는 거. 가격은 정해놓고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추첨해서 당첨전자에게 2억으로 주는 거죠, 그죠? 이게 추첨이죠. 그럼 추첨으로 하는 건 다음과 같은 경우. 첫째, 공공택지. 공공택지를 경쟁입찰로 가격 많이 올리면 안 돼요, 그죠? 공공택지는 처음에 택지 조성할 때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조성토지도 싸게 해야 돼요. 추첨. 그러면 그 뭐 자세한 거 놔두고 공공택지, 공장용지, 공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처음에 여기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했는데, 공급 신청량이 공급 면적을 초과해. 이거 자세히 하지 말고요. 그냥 차차 따가지고. 그리고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용지. 추천 방법. 이거 하나하나 의미 새기면 공부 끝도 없어요. 그래 하지 말고 차차 따가지고 추, 공공, 국수면 330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요거 외워요. 추, 공공, 국수면 330 이렇게 합시다. 그럼 다음 중 추천 방법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여기 4개에다가 밑에 있는 거 1개를 섞어놓고 이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 무조건 수의계약이거든요. 자, 그러면 추천 방법은 공공택지, 공장용지, 국민주택 규모, 수의계약으로 또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핸들 조건 붙이면 수의계약 안 하고 다른 거다, 그죠?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했으나 이런 일을 한 거는 결국 다른 방법, 추천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요걸 가지고 요거 있는데 이 숫자를 같이 붙이는 거는 시험에 낼 때 출제위원들이요. 첫자 따가지고 외운 거 알고 면적 330이야 이렇게 내면 다 맞출 것 같으니까 요걸 떼버리고 여기부터 쓰는 겁니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때를 고려해서 면 옆에 330까지 같이 붙여 외우죠. 요거 빠졌더라도. 그리고 330제곱미터, 제곱미터란 말속에 면적이라는 뜻이 숨어 있죠, 그죠? 자, 그거 추, 공공, 국수면 330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요. 자꾸 써가지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으면 돼요. 이번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요. 자, 조성토지를 정해진 자에게 딱 넘겨주는 것. 자, 그럼 우리 교재를 가지고 봅시다. 교재 잠깐 봐요. 조성토지 공급 방법 82쪽 6번. 시행자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 공급. 자, 이번에 원칙은 뭐죠? 경쟁입찰. 그 밑에다 수의계약 X. 아까 원용지가 원칙이 수의계약이었죠? 조성토지 원칙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입니다. 그 시험 나왔어요. 자, 추첨을 하는 방법 추 동그라미. 오른쪽에 2번에 공공택지의 공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에 공장용지의 공 동그라미. 그 다음에 1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할 때 국 동그라미. 3번에 면적 면 동그라미 330 동그라미 단독주택용지. 그럼 왼쪽에 추첨 앞에다가 적어요. 추 공공 국수면 330 이렇게 쓰세요. 추 공공 국수면 330. 일부러 여기 있는 순서를 조금 변형을 했어요. 좀 외우기 좋게 하려고, 그죠? 추 공공 국수면 330. 자, 밑에 수의계약 갑시다.
수 동그라미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 1번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럼 1, 2번 두 개 묶으면 한마디로 뭐죠? 공공기관이죠. 1, 2번 묶어서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넘겨주는 건 수의계약이다. 자, 그 다음 5번 가봐요. 토지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상환 줄자 끊고 토의 동그라미. 아까 왜 토지상환 채권으로 토지 매수대금 일부는 현금지급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준다. 그럼 그 채권에 기재된 대로 상환기간 되면 토지로 주는 거 있죠. 그럼 받는 자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7번에 가니까요. 2회 이상 유찰 그건 놔두고요. 6번 가니까 뭐라고 되세요? 토지 이용 가치 낮은 토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 줄자 긋고 토 동그라미. 자, 그래서 수의계약 방법은 앞에 제목 옆에다 이렇게 적어요. 수, 공, 실, 도, 토, 토 이렇게 적어요. 맨 앞에 수의계약 앞에다가 수공실, 도, 토, 토. 수공실, 도, 토, 토. 그 3번에 보니까 실시계획으로 토지 공급할 때 실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요약집에는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지금 책에는 순서가 바뀌어있지만 나중에 제가 나가는 요약집에는 이 순서대로 배치를 해놔요. 그래서 공공용지를 국가지자체 공급,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 도시개발구역은 토지 양도한 제거 공급. 자, 그게 그 중간에 어디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토지 이용 가진 낯선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상환.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말 다 보시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 하실 때는 이것만 연습하세요. 원칙은 경쟁입찰, 예외가 추첨하고 수의계약. 추첨은 추 공공국 수면 330, 수의계약은 수공실 도토토. 요 정도만 연습하세요. 중간에 거 읽지 말고, 그죠? 요거 외우는 척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칠 때, 모의고사 칠 때 그 말이 생각나도록, 그죠? 자꾸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책 앞에 동그라미 척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원형지는 원칙이 수의계약. 학교 공장 부지는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조성토지는 원칙이 경쟁입찰. 예외가 추첨하고 수의계약. 추첨은 추공공국 수면 330. 수의계약은 수공실 도토토.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다. 자, 넘어갑니다. 조성토지 가격평가. 원칙이 뭐죠? 감정가격 밑줄. 이상하죠? 아까 감정가격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를 다 금액 나왔죠, 그죠? 그거하고 구별해야 돼요. 그거는 위에다 적어봐요. 그 위에 빈 공간에다가 원형지 공급가격. 아까 원형지 공급가격은 뭐였다? 옆에다가 감정가격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그거였죠, 그죠? 네, 그래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 해야 공정하잖아요. 근데 조성토지는요, 가격평가 감정가격입니다. 그러면 조성토지는 감정가격만 받으면 되냐? 감정가격 나눠놓고 경쟁입찰 붙이거든요.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죠, 그죠? 감정가격 100억 나눠놓고요, 건설업자한테 경쟁입찰 붙이면 그게 130억, 150억 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공사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서로 이제 따로 받으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받으라. 근데 2번. 다음 용도로 공급할 때는, 자, 2번 가봐요. 1번 맨 끝에 보면 다음 시설 설치 위한 경우. 다음 두 줄 밑에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자, 1번에 공공청사. 또 2번에 사회복지시설. 3번에 공장. 4번에 임대주택. 5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6번에 호텔업 시설. 기타. 그러면 잘 보세요. 1번, 제가 부르는 거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그럼 1번, 2번 두 개 묶어봐요. 그럼 1번, 2번 두 개 묶으면 한마디로 뭐죠?
앞에다 공공용도,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 그 다음에 3, 4, 5, 6 묶어보세요. 요거는, 다시요. 3번하고 6번 두 개, 3번하고 6번 두 개 묶으면, 이건 뭐죠? 산업시설. 그 다음에 4번, 5번 두 개 묶어서 앞에서